오늘 많은 섹터와 테마가 움직였죠. 궁금한 이야기 많으실 것 같아요. 이분과 함께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모셔봤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눈이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조심히 잘 오셨죠? 네, 뭐 넘어질 뻔했지만 잘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눈길 조심하시고요. 오늘 저희가 어떤 테마를 분석해 봐야 될지 그 6가지 주제 중에서 3가지 주제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홈 시장 선점에 나선 삼성과 LG, 여기 애플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이 스마트홈 시장 전망과 관련주들의 향방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였던 현대차,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기아까지 미리미리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홈 시장에 삼성과 LG가 이미 뛰어들었는데 애플이 이제 뛰어들면서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주 중에 현대 HT가 상한가를 가기도 했는데요.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는 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테마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단기적인 테마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스마트홈 관련주 중에서 현대 HT도 있지만, 네. 그 외로도 코맥스라든지 코콤 같은 관련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 흐름을 봤을 때 네. 현대 HT만 이제 상한가를 갖고 나머지 삼진이라든지 코콤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조금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주가의 흐름 자체도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상한가를 간 이슈가 있긴 한데, 뭐 CCTV 의무화 이슈로도 함께 부각되면서 올라간 부분도 있어서 사실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주가의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뭐 부품이라든지 관련했을 때는 좀 더 추가적으로 보실 부분이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적인 부분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역시나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애플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라고 했는데 네. 아직까지 저는 애플 효과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저는 갤럭시를 쓰고 있지만 애플 뭐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전부 다 애플 기기만 사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네, 애플 기기를 살 때 뭐 에어팟이라든지 맞아요. 맥스 같은 경우도 가격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80만 원대인데 네. 사더라고요. 맞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연동이 잘 되니까요. 네, 아무래도 뭐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탄탄한 고객층을 바탕으로 시장 선점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애플이 뛰어들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게 네. 에어팟 효과를 좀 봤을 때 옛날에는 에어팟이 처음에 출시했을 때 조롱을 많이 했습니다. 뭐 콩나물을 귀에 꽂냐 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선 이어폰 시장이 애플로부터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확대가 굉장히 크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이미 18일 날에 스마트홈 스피커인 홈팟 2세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방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와 다르게 다른 제조사와 함께 연동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1세대보다 가격이 다운됐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저가형 아이패드, 그러니까 뭐 스마트홈 전용 아이패드도 출시를 할 예정인데, 관련 부분에서는 내년에 출시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시장 기기에 대한 출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도 개발 중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애플이 스마트 홈 기기를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을 어느 정도 좀 형성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경쟁이 본격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대기업들이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시장은 본격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애플이 뛰어들면서 시장이 본격화는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 시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지만 주가는 역시나 아직까지는 테마적인 관점으로 보고 계시네요. 보수적인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비슷한 맥락으로 최근에 핫했던 로봇과 AI 종목들이 오늘 대부분 하락했잖아요. 이렇게 수급이 이제는 로봇과 AI에서 실적 베이스 종목들인 2차 전지와 자동차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이런 AI, 로봇 관련주를 차익 실현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그동안 뭐 많이 오르긴 했죠. 네,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보유자분들께서는 좋아하지만 내심 한편으로는 불안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차익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드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눌림목 매수해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AI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그 스마트홈 기기에 대한 시장 성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와도 한번 접목을 시켰을 때 AI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같이 나오게 되면서 스마트홈 기기에 대한 시장도 함께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를 이제 스마트홈을 사용할 때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뭐 조명을 꺼줘, 뭐 아니면 불을 켜줘, 세탁기를 돌려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뭐 영화에서 보다시피 자비스처럼 무엇인가 진짜 실제 집사처럼 해줄 네. 수 있지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시간이라든지 기술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무래도 점차적으로 미래는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 장기적인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테마주들에 대해서는 비슷한 관점이시네요.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인 시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눌림목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급이 옮겨간 자동차주로 눈을 돌려볼게요. 현대차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10조 원에 육박했다. 사상 최대 실적이었죠. 이 비싼 차들을 제값에 팔았는데도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자사주 소각 공시까지 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가 넘게 올랐는데 우리 팀장님은 현대차의 실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분기에서 굉장히 4분기도 좋게 나왔다. 연간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환율적인 측면에서 환율 효과도 어느 정도 받았다. 그리고 SUV 같은 뭐 수익성이 좋은 차량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인도량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시장 기대치가 좀 높아서 그렇지 그럼에도 굉장히 잘 팔렸다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현대라든지 기아 같은 자동차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새로운 트리거가 발생을 했다라기보다는 글로벌 시장 자동차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전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영한 것을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제너시스가 좀 브랜드가 굉장히 잘 팔렸고 거기다가 점유율도 확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럽 시장에서도 순위권에서는 4위가 그대로이지만 점유율도 확대가 되고 있고 판매량도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작년 실적은 작년 실적이고 이제 봐야 할 것은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되냐가 그쵸.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주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어. 그런데 다음 실적은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게 된다면 주가가 거기서부터 차익 매도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상 앞으로의 실적이 얼마나 나온지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라든지 뭐 환율 효과가 어느 정도 사라졌다는 점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네. 테슬라에 대한 흐름을 어느 정도 보시게 된다면 자동차 수요가 어느 정도 아예 없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시장 기대치보다 매출이 좀 잘 나왔었는데 신차 모델 같은 경우도 할인하는 효과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인을 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저 같은 경우를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옷가게를 갔는데 약 50만 원 정도의 옷을 40만 원에 팔았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샀다는 건 결국은 봤을 때 내가 그 옷을 사고 싶었다라고 해석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뭐 금리 인하라든지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예. 그때부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다시 폭발적으로 살아나겠네요. 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부터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도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팔로우를 하다 본다면 다시 한번 자동차주에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거기다가 원재료 같은 경우도 철강이라든지 운송료 가격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그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런 악재 안에서도 기아도 깜짝 실적이 예고되면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정말 얼마 만에 장대 양봉인지 모르겠는데 내일 기아의 실적도 잘 나와준다면 현대기아가 오늘 같은 흐름을 이어가 줄까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실적 긍정적으로 볼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현대라든지 뭐 기아 같은 경우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IRA 부분이다 보니까 네. 사실상 3월에 세무 지침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전기차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고 미래에 대한 전기차의 성장성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으로 봤을 땐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다 공장도 미국 공장 짓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부담감 때문에 떨어진 부분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현대차를 기아를 비롯해서 사실 주가의 하단 라인입니다. 주가가 지금 거의 하단 라인에 있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뭐 분기 최대 실적이라든지 신차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IRA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 나오게 된다면서 추가적으로 모아가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품사들도 함께 다들 실적이 좋을까요? 모두가 뭐 현대차 부품주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뭐 화신이랑 SL 같은 종목들도 최근 주가가 바닥에서 또 급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죠. 이 성장성을 본다면 이러한 반등 기조가 이어질 것 같은데 팀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화신이라든지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대장주가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제 저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대장주를 좋아합니다. 일단 대장주가 먼저 움직여야 그 아래 부품사들도 함께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를 좀 팔로우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현대차의 지난해 실적은 당분간 좀 사상 최대 기록으로 남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내일 기아 실적도 긍정적으로 예고되어 있는데 오늘 같은 장대 양봉이 나올지는 내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저희가 다음으로 짚어볼 주제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네, 도시가스 요금 인상의 한파까지 겹치면서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죠. 전망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비대면 관련주들에 대한 분석도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추위 때문에 난리입니다.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고 정말 너무 춥습니다. 이 관련주 중에서 뭐 시총이 큰 편인 대성에너지가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 삼천리나 서울가스 같은 종목들도 차트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앞서서 뭐 우리는 추위에 떨고 있지만 이러한 종목들에 투자한 분들은 따뜻한 겨울을 보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한 종목에 대한 접근은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사실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는데 앞선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뭐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예. 오늘 같은 장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력, 상한가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성에너지라든지 SH에너지화학 같은 GSE 같은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군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단기 이슈에 따라서 큰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종목군들 특징이 지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 가까이 올라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매물대가 굉장히 위에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위에 물려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이 나오게 됐을 때 차익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한번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로도 서울가스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대성에너지라든지 뭐 서울가스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종목군들에서는 보유자들의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위치적인 에너지가 높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는 신규 접근은 좀 무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점진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지금 뭐 한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는 게 작년에 에너지 대란 이슈 나오게 되면서 유럽 천연가스가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는 많이 하락을 했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도 이상기후 나오게 되면서 겨울철에 추울 것으로 굉장히 많이 추울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지금 많이 따뜻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천연가스 소비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비축분도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공급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수요는 뭐 줄어들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관련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일단 정부가 이제 1분기 가격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동결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파 기간이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상 모릅니다. 따뜻할지 추워질지 어느 정도 잘 모르다 그쵸? 보니까 사실 후발로 따라가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섹터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난방비만 이달 26만 원 나왔다, 뭐 70만 원 넘게 나온 집도 있다라고 하시는데 70만 원은 정말 좀 넓은 집에 사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부러운데 방금 러우 전쟁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러우 전쟁이 작년에 일어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이 갈등이 끝나지 않는다면 천연가스 가격 상승분이 앞으로도 조금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러시아 쪽에서 가장 크게 무기를 삼고 있는 예. 게 에너지 문제이잖아요. 물론 우리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좀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 신재생 에너지를 활발하게 기까지는 약 3년에서 5년, 7년까지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러시아가 천연가스라든지 에너지 쪽을 무기로 삼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뭐 이전 같은 가격 상승분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영향은 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한 분석도 들어봤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삼성 비대면 진료 관련한 질문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삼성이 비대면 진료 TV를 출시한다라고 하는데 병원을 안 간다면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의 전망 짧게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삼성이 이제 비대면 진료 TV를 출시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의정협의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논의된 부분이 비대면 진료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의사 그 협의회 쪽에서 이전에는 완강하게 거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논의적으로 좀 노선을 약간 선회를 하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입장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섹터와 테마에 대해서 팀장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또 자세한 분석 여러 가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